네, 안녕하십니까. 나는 PM이다. 제 17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오늘 관중 300명 오셨습니다. 예, 세 분 앉아 계시네요. 게스트까지 포함해서. 그걸 또 바로 찔러버리면 또 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자, 저희 대한민국 최초의 나는 PM이다 방송 17회까지 벌써 왔는데요. 벌써 여름입니다. 이제 한 달이 벌써 휙 지나갔는데 오늘 방송도 알차게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일단 저희 공동 MC 두 분을 소개를 먼저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백강구 이사님부터 인사를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젠슨 코리아라는 자동차 부품 회사의 PM 디렉터로 있는 백광구입니다. 왜 웃죠 다들? 안 웃었어요? 관중들이 굉장히 흐뭇하게 웃고 계시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뭐 요즘 제가 벌어진 프로그램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좀 바삐 살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 뭐 중국 계셨다가 또 심천에 계속 다음 있다가 주는 또 어디로 갑니까? 내일 내일 미국 미시간으로 갑니다. 예. 갔다 이제 한 2주 있다가 올 거고요. 와, 좋겠다. 그래서 이 나는 PM이다를 준비하려고 비행기 안에서 그 PM 네트워크를 요약하는 그런 생전하지 않던, 저는 항상 비행기만 타면 맨날 그 영화만 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시간이 도저히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비행기 안에서도 준비하고 있었는데 뭐 내용은 부실할지 몰라도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재밌게 봐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옆에 오민정 예비 박사님. 개건 네. MC? 예,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땜빵 MC에서 개건, 객원으로 예. 승격을 땜빵, 한 땜빵 오민정입니다. 의감이 좋지 않습니까? 네, 저는 언제나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반갑습니다. 학위 소여식 언제 합니까? 네, 제가 이제 3기. 네. 아직 코스웍이 덜 끝났군요. 네, 근데 이제 요즘은 그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다 그냥 동시에 진행해가지고 바로 그냥 코스웍 끝나자마자 학위 받으시던데. 코스웍은 끝났어요. 한 보통 학기 이제 한 빨리. 학기에 3학점 듣는데 이제 풀타임이시라서 좀 그러니까 4학점씩, 아니 그러니까 4과목씩 들어가지고 3학기 역시 만에 예상대로네요. 예, 다 끝냈고 이제 서서 이제 논문 준비하셔야. 두 분 이렇게 네. 그 동문이시라서 비교해 보면 확실히 오민정 박사님이 좀 뭐요? 뭐 그렇다고요. 뭐가요? 좀 뛰어나지 않나. 아니, 저도 인정해요. 예, 예. 저는 오늘 분위기 훈훈한데. 왜 이러지? 제가 별로 안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자폭개그네. 네, 저렇게 겸손한 사람이 아닌데. 좀 있으면 나올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겸손하게 이제 이 시간부터 살려고. 일단 게스트분을 먼저 모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제 여기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좀 식혀야 되니까 나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앉으시고요. 오늘 그 게스트로 나오신 백훈성 부사장님의 또 뒷조사를 먼저 제가. 역시 백시들이 인재들이 많아요. 그럼요. 네. 저는 그 백이사님 딱 본 순간 그걸 알았는데. 자, 넘어가도록 하고요. 왜 이럴까 오늘? 오늘 그 게스트로 나오신 백훈성 부사장님을 그 사전에 나PM 홍보할 때 제일 강조했던 게 있었어요. 다 뭔지 아세요? 국내 최다 PM 자격 보유자. 네, 정말 대단하신. 그것도 어마어마한 자격증들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뭐 그냥 어설픈 자격이 아니라 남들 정말 한 번에 따기 힘든 그런 자격들도 되게 많이 갖고 계신데요. 일단 현재 주식회사 SA 오프쇼의 부사장님으로 계시고요.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프로젝트 관리학을 석사로 전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프로젝트 경영협회 심포지엄 추진위원을 올해 이제 하고 계신데 과거에도 하신 경험이 있다고 들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갖고 있는 PM 자격을 이제부터 5시간에 걸쳐서 얘기를 할 테니까 잘 들으세요. CCE라는 거 아세요? 아니요. 저도 몰라요. CCE, PGMP, 이제 이사님도 갖고 계신 PGMP, PMP, PMI SP, PMI RMP, PMI ACP, PMI CAPM, MPM, CIPM, 듣도 보도 못한 막 이런 자격증도 갖고 계시고. 게다가 PBA까지 취득하셨다는. 네. 야. PMI PBA 저희 방송에서 예전에 또 보세요. 또 저 피터 또 물건 나왔다. 국내 최초 또 물건 나왔어. 아니 그거는 저기 누구죠? 박전. 까먹었다. 박준. 그분이 이미 따셨기 그래요? 때문에 이미 물 건너갔고요. 그 다음에 컴티아의 프로젝트 플러스, 그리고 AAPM, 그리고 프린스2, 그리고
호너러리 맞나요? 그거는 아너러리. 아너러리. 죄송합니다. 아, 영어 실력 바로. 제가 분위기가 딱딱해서 웃자고. 아, 그런 거였어요? 아너러리 글로벌 애드비주 영어는 넘어가더라고요. 멤버로 계십니다. 그리고 가치 중심의 프로젝트 관리를 공저를 2012년에 하셨는데요. 아, 그럼 최광호 지금- 부회장님하고 하신 건가요? 지금 가치 중심에. 밸류 다른 드리븐 감수를 해주세요. 아, 감수를 제가 밸류 드리븐 보장을 프로젝트 했어요? 같이 했고 그다음에 지금 몇 개 세셨어요? 아니요. 하나 어차피 10개 넘는데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멤버는 아니죠. 멤버도 자격이에요? 멤버는- 그 아까 언어 아, 그건 자격이 아니죠. 네. 12개. 야. 와. 그리고 근데- NPM은 자격증이 아니고 아. 학위잖아요, 학위. MPM은 학인가요? PM 석사학위 아닌가요? 자격증입니다. 아, 그래요? PBA까지 합하면은 13개. 야. 와, 오민정 씨는 자격증이? 박사님이시니까 뭐. 아, 이제 예. 조만간 박사님. 대기사님은 자격증만 대기사님은 들어도. 자격증이 PGMP, PMP 예. 두 개. 예. 한 대표님은 저는 지금 겹치는 게 PMP, 프린스2, 프로젝트 플러스 RMP 4개 겹쳐요. 괜히 어. 물어봤네. 뭘 기대하고 물어본 거예요? 설마 나보다 적겠지 이렇게 물어본 건 아니에요? 저도 있거든요. 예. 사실 그 제가 한 5년 전에 그 제 개인 목표를 세운 것 중에 하나가 방송에서 몇 번 얘기했었는데요. 네네네, 맞아요. 국내 최다 PM 자격 보유자로서 신문에 나가는 거. 그러니까 신문에 나가는 게 주 목표고 서브 목표로 PM 최다 보유자가 돼야겠다. 그러면 했는데 일단 신문 나가기 전에 백부 사장님을 내가 먼저 신문에 나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해드려야겠네요. 아니 그거는 뭐 저도 이미 포기했어요. 딱 그 부사장님 보는 순간 13개는 이건 불가능의 영역이다. 인간으로서 갈 수 없는 영역이라고 판단을 해서 그 꿈을 제가 포기했는데 그 포기하게 된 근본 원인이 오늘 초대한 백 부사장님.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야, 저희가 그 역시. 자격증에 대해서 질문할 것도 참 많고 한데 일단은 제가 이제 간단한 뒷조사를 했는데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SA 오프쇼라는 회사도 굉장히 좀 낯설고 네. 한데 지금 뭐 회사에서 좀 어떤 일을 하시고 계신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회사 소개를 먼저 드리면 네. 이제 SA offshore, 그러니까 SA offshore라는 게 약자인데 서브시 올 offshore. 그래서 저는 이제 해양 산업에서 이제 해양 구조물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는 전문 업체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그 업무를 하고 있고요.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떤 구조물의 설치, 해체, 유지 관리로 이제 본업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바다는 원 없이 보셨겠네요. 바다는 번없이 모르겠어요. 네. 예.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컨셉이 이제 그 게스트 분들하고 질의응답하는 것을 주로 했다가 워낙 또 오시는 분들이 갖고 계신 그 백그라운드나 역량이 대단하신 분들이라 그냥 이제 질의응답만 하는 것보다는 좀 유용한 정보를 모아서 전달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일단 그 질의응답 시간을 갖기 전에 그 게스트 분들이 나름대로 그 본인이 갖고 있는 자료 중에 몇 가지를 정리해서 이제 오시는데 오늘 제목도 프로젝트 관리 자격증 길라잡이. 저는 사실 그 자격증 PM 자격증 13개면은 그 다음부터 따는 자격은 정말 쉬울 것 같아요. 사실 다른 자격들도 약간 오버랩 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앞에서 딴 것들이 있으면 두 번째는 더 쉽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 운전면허증 있으면 오토바이 자격증 좀 쉽게 따잖아요, 그죠? 비유가 맞나? 아무튼 예, 그래서 막 던지는 것 같은데? 그동안 수많은 이제 그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느낀 교훈이나 노하우를 또 엑기스를 전달을 해주시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일단 감사히 듣겠고요. 짧게가 아니라 길게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원 없이 하시면 일단 발표를 좀 먼저 듣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는 이제 프로젝트 자격증에 이제 너무 포커스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PT 준비를 자격증에 이제 저는 이제 그냥 자기개발식으로 해서 자격증을 이제 취득을 했는데 외부에서는 자격증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PT 자료가 앞에 부분은 이제 외부에서 다른 분이 한 7, 8년 전부터 계속 그 서베이를 한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베이한 데이터를 보고
저희가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이나 취득하고 있는 자격증이 어느 정도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떻게 준비를 했었고 어떤 방식으로 그 취득을 했는지에 대해서 일단 뒤에서 좀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도대체 13개를 언제 어떻게 따셨는지. 일단 순서는 뭐 한 7가지로 했고요. 이제 첫 번째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프로페셔널 자격증에 갖고 있는 효용, 예.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는 그 기존의 외부에서 어떻게 자격증을 바라보고 있는지, 네. 그리고 이걸 이제 몇 주 전에 이제 준비를 좀 해가지고 계속 저도 이제 살펴봤는데 계속 변화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베이스라인 자체도 많이 높아진 상태고, 그래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5, 6번에서는 제가 이제 뭐 PMI 쪽, PMP 기준해 가지고 팁들, 그리고 프린스2에 대한 팁을 좀 설명을 오늘 드리고, 오민정 씨한테 도움 많이 되겠는데요. 그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서 이제 이 나PM도 PDU를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PM 자격증을 따고 나서 어떻게 계속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느냐, 인게이지먼트를 통해서 계속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일단 해가지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런 그 자격증이라는 게 진짜 어떤 효용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자격증이 이렇게 저한테는 이렇게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면 제 커리어가 있고 커리어 패스대로 움직이는 게 있었기 때문에 굳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이게 저한테 어떤 뭐 승진이라든가 진급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뭐 별다른 효과가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자격증들이 필요한 분이 또 있어요. 네. 주니어 매니저라든가 아니면 현업에 계신 분들이 하고 있는 업무에 적합한 자격증들이 많이 있는데, 이 자격증이 이제 트렌드에 따라 가지고 이걸 따야지 하고 가는 게 하나 있고, 또 본인이 이거는 내 업무하고 맞으니까 이걸 취득해야겠다라고 하고 해가지고 목표로 의식을 갖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이제 그런 두 가지 이제 패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격증이라는 게 이렇게 빨간색으로 좀 해놨는데, 어느 틀에 얽매여 가지고 그 딱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저 사람이 전문가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 먼저 선입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뭐 업력이 뭐 1년, 2년밖에 안 되는데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이 기초적으로 엔트리 레벨은 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능력을 100% 보여줄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격증이 그러니까 명함이 이렇게 딱 구분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여기서 또 얘기하는 이제 진짜 그러면 프로로서 어떻게 성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봤는데요. 이건 저희가 배운 거, 그러니까 저희가 자격증이랑 그러니까 그 학위라든가 이런 수업을 통해서 배우는 거를 어떻게 그 경험하고 이렇게 뭉쳐가지고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느냐, 그게 자기 개발의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격증이라는 게 뭐 전문 강사님도 계시고 또 이제 컨설팅 펌도 있고 다 이제 그 자기의 시간과 노력과 모든 것을 좀 투자해야 되거든요, 단기간 안에. 그럼 이것도 또한 유지 관리할 때 자기 노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이제 많은 부분이 이제 희생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 타겟을 잡아야 된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중요한 자격증이 주는 가장 좋은 장점은 바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자격을 취득했다라고 당장 명함에 그렇죠. 뭐 넣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이력서에 한 줄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고, 앞서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증 하나가 모든 것을 대변하지 않기 때문에 뭐 아무런 경험하고 뭐 이런 게 없는데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과신해 가지고 이렇게 너무 포장을 해서는 또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3가지를 일단 그 베너핏을 이제 정리를 하면, 일단 자격증은 소위 저희가 컴피턴시하는 역량하고 교육하고 이런 경험에 대한 베이스라인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지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유지하고 이제 그 취득하고 난 다음에 계속 유지 관리하는데 또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 이 자격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나열을 좀 많이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밑에 웹사이트가 있는데 이쪽에 들어가시면은 뭐 한 20가지가 이상이 되는데 일단 그 키되는 부분만 좀 발췌를 해갖고 왔습니다. 근데 자격증은 이제 앞서서 이제 오민정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탠다다이즈드한 스트럭처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그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경험한 틀도 있지만 그거 외에 이런 자격증이라는 게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 프레임워크를 배울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노하우가 축적이 돼 있는 베스트 프랙티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이고, 이 하이어 페이에 대해서는 그냥 서구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뒤쪽에 저도 PMI에서 이제 셀러리 서베이를 하는데 저도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이 연봉 차이. 될지.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 설문을 한 결과를 좀 갖고 와서 한번 봤습니다, 저도. 근데 약간 맞는 부분이 수 있다라고 일단은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자격증 때문에 이제 페이가 올라가는 건 아닌데, 이제 경력이 올라가면서 자격이 필요해서 취득을 해서 이제 직급이 올라가서 이제 이런 페이가 같이 이제 동반 상승하는 걸로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또 다른 점은 이제 또 일단 PMI나 프린스2나 다른 자격증 같은 경우 네트워크를 구성하기가 아주 좋죠. 네. 그리고 이제 이 지금 나는 PM이다라는 이런 네트워크도 처음에 PMP, 예. PMP부터 해가지고 시작이 되는데 예. 그런 부분에서 참 좋은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가 있다. 그리고 자격증이 있다면 일단은 뭐 저도 뭐 아래 직원들이 있다 그러면 너 한번 가르쳐봐. 뭐 이제 주니어들 이렇게 붙여놓고 인턴들 붙여놓고 한번 해봐. 뭐 그렇게 이제 트레이닝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뭐 긴데 마지막에는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거. 네.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도전이 없으면은 이렇게 시도를 못하면은 이제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성취감을 줄 수 있는 거네요. 충분히 네. 그런 좋은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MI에서 얘기하는 거고 네. 프린스2에서 얘기하는 걸 한번 봤는데 예. PMI에서는 이게 이렇게 크게 세 개를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Recognition and Endorsement, Increased Earnings, Career Advancement 이렇게 세 가지를 큰 그 PMI에서 주장하는 베네핏으로 이렇게 크게 놔뒀는데 실제 첫 번째하고 세 번째가 이제 적당한 것 같고요. 저희 한국에서는 두 번째는 그렇게 많이 뭐 인크리스 되지는 우리나라는 않은 것 뭐 같습니다. 이게 미국적 관점인 예,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그래도 미국의 이제 뒤에서 이제 뭐 좀 설명을 드릴 텐데 미국에서 바라보는 자격증하고 또 영국에서 이제 PMI는 미국 거고 프린스톤은 영국 건데 이런 문화 차이가 좀 많이 있고요. 저희는 워낙에 이제 미국의 문화권에서 익숙하다 네. 보니까 영국의 프린스2가 처음 들어왔을 때 좀 적응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린스2인데요. 이게 엑설러스 그쪽으로 넘어가면서 좀 많이 틀려졌더라고요. 예, 예전부터는 좀 냄새도 많이 나고. 했는데 너무 네. 마케팅 그냥 예전에 뭐 APMG 같은 네. 경우는 좀 그런 게 안 보였는데 네. 이게 PMI처럼 이게 마케팅에 아주 능해져 있는 것 같아요. 아, 그 프린스2의 핸들링 바디가 바뀐 거예요? 예, 그 예. 악셀로스라고 제가 알기로는 그 벤처 기업 형태로 이렇게 비즈니스 형태로 바뀌어가지고 그 이제 악셀로스가 되면서 원래 프린스2 프랙티셔너가 되려면 파운데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PMP가 있으면 면제해준다. 뭐 아, 이런 그래요? 식으로 그런 것도 예, 예, 굉장히- 융통성이 좀 많이 생겼어요. 크로스 레퍼런스를 하네? 예. 그런 게 이제 생겼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프린스2 이제 그 엑설러스에서 프린스2에서 얘기하는 이제 자격증에 대한 키 베너핏을 이렇게 보면 일단 컨피던스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세임 랭귀지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프린스2의 이제 얘기인데 커스터머 포커스돼 있고, 그리고 릴라이어빌리티를 제공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계속 뭐 커뮤니티를 이제 형성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자기 자체적으로 이렇게 마케팅을 좀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일단 PMI 대표적으로 PMI하고 프린스2가 이제 크게 큰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데 이 두 단체에서 일단 회원수 확보의 목적도 있고, 그리고 자격증이라는 걸 저변 확대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베너핏을 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이제 2, 3, 4번째 이제 아이템 중에 이제 트렌드를 일단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요 밑에 지금 인사이트 앤 트렌드에서 그 잘 아시는 PwC에서 이제 네. 서비한 조사인데요. 2012년도가 최근에 이제 조사한 데이터인데 여기서 이 서티피케이션만 해가지고 이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일단 PMI가 일단 36%, 그 프린스트가 10%, 이제 뭐 대학교의 디그리라든가 그 내부에서 이제 행해지는 자격증 이런 식으로 이제 분포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PMI하고 프린스트가 일단 대다수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격증하고 이제 저는 이제 성과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를 이 PwC에서 일단 그 통계를 해갖고 나왔는데 일단은 뭐 자격증을 취득해서 몇 년 이런 데이터는 없는데요. 일단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많으면 프로젝트 퍼포먼스가 좋다라고 일단 뭐 결론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80%의 프로젝트들이 서티파이드 된 프로젝트 매니저를 사용해서 이제 하고 있다. 네, 그런 식으로 일단 통계가 나와서 이게 PwC는 뭐 어느 오가니제이션에 이제 속한 것이 없는데 이렇게 통계 낸 걸 보면 일단 서티피케이션이 갖고 있는 효용은 충분히 반증하는 거라고 일단 확인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역별로 이제 본 건데요. 이제 크게 프린스트하고 프리엠복하고 일단 나눠놨는데 일단 보면 재밌는 게 아까 문화권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미들이스트나 사우스 아메리카 쪽은 뭐 PM복이 워낙에 그 강세를 갖고 있고 유럽, 그러니까 영향방에 이제 영향을 받는 오스트레일리아나 사우스 아프리카, 유럽 이쪽은 프린스2 그리고 아시아나 이제 노스 아메리카 이쪽도 조금씩 이제 그 프린스2가 이제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런 걸 보면은 크게 양대 산맥이 어느 중간에서 이렇게 만나지 않을까라는 또 저도 생각이 그렇게 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면 이게 좀 섞이는 것 같아요. 지금 추세를 보면. 네. 그 PM복도 예전에 이제 쭉 스탠다드를 읽어보면 그런 용어를 많이 안 썼는데 이제 requirement나 needs나 그 iterative 거를 전혀 쓰질 않았었는데 그런 게 다 오면서 자격증에 이게 녹아서 이렇게 들어온 거 보면은 이게 어느 순간 이렇게 좀 공통되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 PMI에서 2013년도에 셀러리 서베이를 조사인데요. 일단은 뭐 제일 뭐 최고가와 최하가 이제 24,000에서 134,000불로 해가지고 이 정도. 근데 이게 뭐 국력하고 이제 연관이 되겠는데 이 정도고. 일단 4개 이제 3개 나라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PMP, 난 PMP 차이가 이제 18,500불 정도, 20% 정도가 난다라고 일단 했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나라들도 이제 퍼센테이지가 있죠. 호주가 끝내주네요. 호주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저희 이제 그 국내의 사우스 코리아의 그 PMI에서 살레를 서비한 리설트를 부분 발췌해가지고 봤는데요. 그러니까 N값이 한 213명의 서베이 데이터를 이제 받아가지고 그 중간값이 한 62,000불 그리고 이제 그 프로젝트 그 경력 3년에서 5년, 그 20년 플러스 해가지고 이렇게 애뉴얼을 이제 연봉을 이렇게 조사했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일단 상승하는 15년, 20년 되면 10만 1,000불 정도 되더라 이렇게 좀 나왔는데요. 여기 아마 경력 좀 약간 산업 구분을 좀 많이 해놨는데 그 구분한 걸 보면 좀 약간 IT 쪽도 많고요, 그러니까 컨스트럭션도 많고 이렇게 좀 구분이 좀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도 이제 조사하면서 좀 약간 의아한 건데, 이렇게 보면은 위에가 지금 프로젝트 관리에 대해서 디그리가 있냐에 대해서 44명이 있다고, 21% 이렇게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민값이 보면 한 7,200만 원 정도 되고, 프로젝트 관리에 대해서 학위가 없으면 큰 차이가 7,100만 없네요.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실제 보니까. 근데 실제로 저 프로젝트 관리와 유사한 그 뭐 디그리를 어떻게 이제 이 사람 이제 설문조사할 때 답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좀 일단 설문조사는 아마 저게 PM 없더라고요. 석사나 PM 박사 학위를 구체적으로 물어봤을 것 같은데.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설문 아, 지에는. 그런가요? 네. 근데 실제 뭐 저희가 이제 뭐 하지만 PM 전공 학위를 가졌다고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나 모르겠어요. 이게 딱 어쨌든- 구체적으로. 어쨌든 의미상으로는 PM 석사 또는 PM 박사를 예.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일단 뭐 셀러리를 보면은 그렇게 큰 차이는 네. 안 보이고 있고요. 결국 PMP 자격증을 따야 된다는 얘기가 학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근데 저 재밌는 결과가 뒤에 또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그래서 이제 PMI에서 조사한 거기 때문에 PM 이 서베이를 그냥 무분별하게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PMP 자격자 위주로 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쪽 밑에 보면은 PMP를 갖고 있는 분들 92%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래 주로 이제 PMI 회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그렇죠. PMP, 저도 정답을 예. 한 두세 번 정도 네, 했었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랜덤하게 하진 않았다. 난 PMP에 대한 조사는 없으니까 네, 일단 네. 좀 약간 변별력은 좀 없는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2015년도 요 지금 밑에 닥터 폴 뭐 요 지금 분이 매년 그 자격증 관련해서 리서치 페이퍼를 계속 냅니다. 2015년도 업데이트된 그 보고서에서 이제 갖고 왔는데요. 크게 이제 앞에서 보시다시피 PMI하고 프린스2하고 이렇게 이제 연도별로 2003년부터 쭉 이제 PMP는 1984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네, 최근에 생긴 게 PFMP가 이제 2014년도, 네. PBA가 2014년도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이제 일단은 수가 증가하고 있고, 프린스2는 일단 89년도에 계속 파운데이션하고 네, 정책. 프랙티셔너하고 계속 왔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해 놓은 부분은 다른 이제 검은색으로 표시된 PMI 시험은 저희가 애플리케이션 해가지고 시험 보는 방식이고요. PJMP나 PFMP는 패널 리뷰라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애플리케이션을 넣으면 그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리뷰를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되면 이제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렇게 되고, 실제 프린스2는 이런 좀 그 리콰이어먼트가 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이제 보시게 될 텐데, 약간 그 이분이 쓴 리서치의 베이스라인에 미달되는 걸로 일단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부사님도 프린스2 네. 갖고 계시지만 저기 테이블에 보면 프린스2는 파운데이션하고 프랙티셔널 두 개만 있고 네. PMI는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뭐 지금 종류가 많죠. MOP 뭐 그쵸. 네, 근데 맞습니다. 그게 왜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이제 네. 조사하다 보니까 이게 좀 칸도 없고, 뒤에는 이 친구가 이제 그 베이스를 딱 빨간 줄을 거놓은 게 있는데, 그 안쪽에 들어온 거 위주로 일단 그래서 이걸 이제 보시는 분들이 혹시 오해를 오해를 할 수 할까봐 있는데, 말씀을 맞습니다. 드리는데, PMI의 이제 RMP가 리스크 매니지먼트 프로페셔널인데 프린스에도 MOR 똑같아 있죠. MOR이라고 MOR. 파운데이션 프랙티셔널 자격이 또 있고요. 프린스2랑 대응이 되는 게 PMP고, 그 이제 다른 스탠다드와 그러니까 베스트 매치가 될 프랙티서, 수 있어요. 예, 네. 그리고 그 밑에 서티가 다 있어요. 근데 지금은 프린스2만 두 개가 들어가 있다. 원래는 더 있다라는 오케이, 얘기예요. 오케이. 예. 그래서 이제 요 벤치마킹한 데이터를 보면은 일단 이 닥터 폴이라는 이 분이 그 베이스라인을 저희가 소위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거 하는 아웃라이너에서 글라이드웰의 만시간을 적용해서 초기부터 계속 리서치를 해왔습니다. 근데 2015년도에 이분이 이제 뒤에서 이제 보면은 이 베이스라인을 올립니다. 10,000시간이 아니고 15,000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뭐에 대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뒤에서 이제 보는데요. 일단 컴피턴트한 그 레벨의 프랙티셔너가 되려면 10,000시간이 필요하다. 라고 일단은 글래드는 가정을 저자가 아마 1만 시간의 예, 법칙인가 뭐 맞습니다. 말이에요. 아웃라이어. 그래서 일단 2015년도에도 그 전년도 계속 어차피 그 파퓰레이션이 딱 PMI하고 프린스2하고 이게 뭐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일단 두 자격증이 가장 파퓰러한 자격증이다라고 일단 네. 했고요. 요게 크게는 안 보이는데 지금 보면 이 오른쪽에 exceed the 15,000 hours 해가지고 여기 이제 26번째 자격증이고요. 요거를 그 이분이 이제 칼큘레이션 할 때 이 10,000시간이나 이 15,000시간을 칼큘레이션 할 때 로직이 있습니다. 그 requirement then experience hour. 그러니까 PMI에서는 저희가 몇 시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GPM이라고 하는 쪽 이제 앞쪽 부분이 그 GPC라고 하는 쪽의 자격증이 앞을 많이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이쪽에 requirement가 많아요. 이제 experience라든가 이제 학위라든가 저기가 뭐 석사, 박사 이쪽도 이제 앞쪽 부분에 좀 해당되고요. 앞쪽 세 번째 이렇게 그 제가 이제 박스를 쳐놓은 부분이 이제 MBA 쪽, 그 MSc 이제 이런 쪽이 한 이 정도 시간이 든다고 해가지고 스코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거 대비 자격증은 19번째 있는데요. 그 빨간색 오른쪽에 있는 그 박스 보면 PMI에서 PJMP가 일단
시간상으로는 좀 17,000시간 해가지고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일단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쪽으로 가서 이제 이 26번 이후로 가서 이제 그 뒤에 이제 PMP라든가 프린스2라든가, 프린스2의 리퀘어먼트가 적기 때문에 네. 일단 프린스2의 그 포지션이 대단히 낮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닥터 폴이라고 하시는 분이 보면은 어떤 그 GPM이라고 하는 그 다른 어소시에이션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린스2와 프린스와 다른 자격증에서 그 갭이 생기는 부분을 채워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어떤 스탠다드를 좀 만들어서 이제 그 자격증 형태를 좀 갖추려고 하는 의지가 보입니다. 근데 그 의지가 이 표에 좀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앞쪽 부분에서는 자기가 이제 얘기하는 그쪽이 좀 많이 보이고요. 근데 로직을 바꾸면 순위가 바뀔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이게 좀 객관적이라고 보는 게, 네. 이 지금 이 계산하는 산술식을 보면, 네. 저희가 석사, 박사 할 때, 학사, 이때 들어가는 실제 이제 수업 시간하고, 네. 뭐 홈워크 시간하고, 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객관적인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프린스2라는 게 이제 좀 올라가려고 하면, 그 사전 조건. 사전 조건들이 좀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리퀘어먼트가 있어 버리니까 프린스2가 상대적으로 낮게. 그러니까요. 예. 제가 그게 보여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시험의 난이도는 일단 뭐 너무 주관적으로 일단 평가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26개 자격증은 일단 15,000시간을 일단 넘어가지고 좀 충족을 했고, 18개의 자격증은 이제 아베트라고 해가지고 미국 공학 교육 인증원,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기사급의 기사를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레벨 오브 에포트가 이 정도 되는 걸 기준선을 잡아가지고 일단 했었고요. 일단 보시면은 여기 그 18번하고 20번째 보면 이렇게 그 그레이로 이렇게 칼럼이 돼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아베트의 그 P 기준. 윤영환 씨인가도 갖고 있나니까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국내 걸 한번 대입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아비크라고 저희도 있는데 좀 안 맞아서 일단 제가 좀 수정을 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좀 안 맞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그 2015년도의 서머리인데 1, 2, 3, 4, 5, 6, 7 이렇게 순위로 매져가지고 했는데, 이쪽에 뭐 저희가 그냥 익숙한 익숙한 거는 게 6번. 네. PFMP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분이 이제 좀 추구하자고 하는 GPM 쪽, 그린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길드 오브 프로젝트 컨트롤, 뭐 이런 저기도 쪽에 벨트 시스템을 착용했네요. 네. 블랙 벨트. 이게 이제 벨트로 가면서 MBA나 PhD나 이런 거를 좀 매치를 시켰습니다. 그 레벨 오브 에포트가 이 정도 돼야 된다라고 일단 규명을 해서, 일단 저희가 뭐 유일하게 좀 익숙한 건 PMI 쪽, 네. 이제 PFMP가 좀 나와 있고. 제가 이제 그 두 번째 거는 그 ACCEI라고 해가지고 그 한국말로 이제 적산가협회라고 있는데, 코스트 엔지니어 자격증이 있는데 이제 그 정도가 좀 높고요. 일단 이게 왜 높냐면 엔트리 이제 엔트리 들어갈 때 리퀘어먼트도 있지만 이런 다른 쪽의 그 자격증들은 어떤 그 리퀘어먼트가 좀 시비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패널 리뷰가 PMI에서 하는 최대 이제 그 검증 방법인데, 이쪽에서는 이제 이력이라든가 아니면 자기 일에 대해서 서머리하고 논문까지 요구하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수가 이제 높아지는 이렇게 결과로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이렇게 한번 봤는데, 엔트리 레벨, 그 인터미디에이트 레벨, 그 프로페셔널 레벨, 일단은 이분이 써놓은 그 기준에서 보면은 일단 엔트리 레벨은 한 5,500시간 미니멈, 그리고 중간 인터미디에이트는 한 10,000에서 15,000시간, 그리고 프로페셔널이라고 얘기하면 한 15,000시간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일단은 결론을 냈고요. 이거는 2015년도 그 그래프는 아닌데, 일단은 뭐 그냥 시각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일단 PMP가 일단 딱 만선에 있습니다. 만선 밑에 있고요. 그리고 프린스2는 좀 밑에 있는데, 이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유 때문에 점수가 낮고, 그리고 이분이 약간 편파적인 것 같아요. 좀 그런 의향이 약간의 있어요. 여지가 많은데 저거. 네. 너무 차이 나는데. 그래서 그 PMI, PGMP는 한 15,000 약간 상이고. 아까 그 순위도 아니 아까 프린스2
파운데이션이 PMP가 있으면 면제된다고 맞아요. 프린스2에서 얘기한다는 얘기는 프랙티셔너보다 낮게 똑같다는 보는 건데 낮게 여기서 이제 보는 그걸 건데 뒤집어가지고 그걸 뒤집어. 그건 제가 봤을 때 2016년도 업데이트하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어. 예. 너무 편파적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 기준이 근데 프린스2를 맞출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리퀘어먼트가 맞죠. 이제, 리퀘어먼트를 기준으로 잡은 것 그러니까 같은데. 그래서 제가 아까 로직을 바꾸면 순위가 바뀐다는 얘기가 그게 네. 로직이 안 맞는다는 얘기지. 이제 뭐 2016년도는 높아지고 Anyway. 이분을 모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서베이 네. 리서치한 페이퍼를 봤고요. 자 이제 중요한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여러 번 PMI 쪽은 보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한동안 대표님도 말씀하신 게 여러 번 보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PMI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좀 알겠어요. 지금 와서는 이걸 하다 보니까 이런 순서대로 좀 공부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리고 접근 방법을 저도 이제 PMP를 처음 공부할 때는 몰랐습니다.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몰랐는데 이렇게 좀 예. 그 하는 방법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전문 강사님들도 이런 식으로 포커스를 둬가지고 한번 가르치면 예. 이게 좀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은데 좀 좋은 방법이지 않나 일단 생각이 들어서 일단 서머리를 했습니다. 일단 PMI에서 자격증을 얘기하는 게 일단 PMI에서는 스탠다드가 나와 있고 ECO라고 해가지고 Examination Content Outline이 있는데 대부분 ECO를 잘 안 안 보죠. 읽는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면 핸드북만 보고 네. 저걸 잘 안 봐요. 책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라는 반증도 있고요. 왜냐면 시험 그 문제 해설도 이렇게 많이 뭐 시중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좀 그런데 참고로 그 제 책 앞에는 저거를 이렇게 잘하셨네요. 설명해가지고 제가 그걸 못 봐가지고. 네, 제 책을 그래서 ECO라는 게 제가 이제 몇 개 자격증을 이렇게 살피다 보니까 ECO가 큰 백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ECO가 이제 100% 적용되진 않는데 그 뼈에서 어떤 거는 이제 살펴보니까 각각의 ECO가 시퀀셜하게 나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난 시퀀셜 이게 순차적이지 않는데 그 사이사이 채울 수 있는 갭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번부터 10번이 있는데 스탠다드하고 이런 걸 읽다 보면 1번보다 선결해서 있어야 되는 스텝이 보이고요. 뭐 5번하고 6번 사이가 이런 스텝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좀 그 큰 왁구에서 하다 보면은 이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추천하고 싶은 방법이 일단 ECO를 잘 읽어봐라. 저기 사실 키워드들이 쫙 들어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ECO를 한 10번 이상 보면 좋고요. 하긴 분량이 또 많지도 네. 않으니까요. 근데 예. ECO가 이제 뭐 한 장짜리 이렇게 뭐 도메인마다 이렇게 나오는데 네. 일단 만만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함축을 해놔가지고 사실 처음 보는 용어들도 좀 네. 많죠. 그리고 스탠다드에 또 없는 내용이 또 많이 들어와 있고 그래서 일단 핵심 내용을 좀 많이 읽어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는 이게 제가 7번, 10번 이게 얘기하는 게 저희는 비영어권이기 때문에 이 스탠다드가 한글로 이제 번역이 되고 나오지만 일단은 많이 읽는 게 일단은 좋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7번 읽기 공부법이라고. 그거 저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 그거네요. 제가 그래가지고 네. 이제 하다가 교보문고 가가지고 이제 네. 막 있는데 그 책이 딱 있는 거예요. 이제 네. 이거 나랑 나랑 비슷하네. 네. 그래가지고 봤죠. 이제. 네. 거기 어때요? 분도 전 아직 못 봤는데. 그런 게 저랑 비슷한 접근하기 수 있는데 네. 다독을 이제 추천을 많이 합니다. 많이 읽어야 된다. 그리고 그러니까 많이 읽으면 어느 순간 이게 저희가 다 이제 외울 수가 없으니까요. 그 이해하는. 키 포인트가 이게 블락으로 형성이 된다고 일단 표현을 해요. 그럼 그 블락에서 이 브랜치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일단 만들어놨더니 초반에는 그런 식인데 뒤지는 또 이게 일본의 문화가 또 이렇게 섞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스탠다드를 좀 뭐 7번 저는 10번 정도 읽는 게 낫지 딱 보니까 않을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저도 딱 보고 그게 맞는구나. 예. 그래서 스탠다드를 좀 많이 읽어주시는 게 나중에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중에 볼 때도 기억이 좀 어느 정도 남거든요. 근데 머리 좋은 사람들은 한 3번만 읽어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 행복한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네. 그러면 그렇죠. 뭐 베스트.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고요. 읽다 보면은 이 ECO에서 얘기하는 포인트가 어느 순간 이렇게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들.
그리고 이제 레퍼런스 이제 뒤쪽에 레퍼런스가 있는데 통상 PMP나 뭐 PGMP나 PFMP나 한 10개 정도 레퍼런스를 이제 추천하거든요. PMI에서. 근데 저도 책은 뭐 한 번은 아니고 그냥 훑어서 읽기만 하고요. 이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책을 방대한 분량을 뭐 읽기는 좀 물리적으로 좀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최근에 그 박준 대표님이 PMI 그 한국 챕터 그 본사에서 운영하는 한글 페이지가 있어요. 웨비나 페이지. 네, 거기에 그 컬럼에 기고를 하셨더라고요. 저도 한 번 했었습니다. 예, 네. 그 부사님 것도 예. 봤는데 거기에 그 PBA 취득 과정에 대해서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레퍼런스를 먼저 이제 봤는데 그 중에 한 30%는 그 PMI e-레퍼런스라고 무료로 볼 수 있는 네. 이북 사이트에 있고 나머지 몇 권 책은 갖고 있었고 없는 건 사서 봤다. 그래서 레퍼런스를 강조를 하더라고요.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근데 시간이 그 직장인들이 많이 그쵸. 있기 때문에 레퍼런스를 참 한 읽기 10권 가까이 네. 되더라고요. 힘들고 그냥 자격증 취득하고 난 다음에 그냥 시간이 있으면 그때 읽는 것도 좀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이 네. 들고 그다음에 PMI에서 얘기하는 PMI 이즘이라는 거 그러니까 PM복이 어느 정도 그 프레임워크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PM복을 이제 PMI에서 생각하는 거는 PMI가 좋아하는 터미널라이즈가 몇 가지 있습니다. 비즈니스 케이스라든가 차트라든가 로드맵이라든가 이런 거는 어느 자격증에나 다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 거를 이제 명심해가지고 좀 접근하면 좀 좋을 것 같고 계속 이제 뭐 시험이기 때문에 Y하고 Y낫을 계속 하고요. 제가 강의할 때 맨날 하는 말인데 이거는 호기심을 갖고 책을 보면 좋다.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뭐 고등학교들이 하면 이렇게 문제를 만들잖아요. 저희가 네. 출제자의 그 입장에서 네.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렉시컨 같은 거는 일단 필수죠. 네, 필수죠. 네. 그 렉시컨이 이제 아까 한 대표님이 말씀하신 건데 PMI 웨비나에서 계속 뭐 몇 가지 그러니까 대여섯 가지 계속 이렇게 업데이트를 네. 해주시더라고요. 그것도 뭐 충분히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PMI 쪽은 뭐 이렇게 스탠다드하고 ECO하고 이렇게 네.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레퍼런스, 이게 시험 출제 그 ECO에 나온 건데 전문에 이제 모든 그 시험 문제는 적어도 2가지 어카데믹 레퍼런스에서 뭐 그 찾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참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ECO에서 일단은 많이 매핑을 해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PMI 이제 자격증을 한번 봤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샘플로 각 네, 도메인별로 이슈 안에 있는, 이슈 안에 있는 네, 이니시에이팅에 대한 프린스투는 프린스2. 일단 그 프린스투 포럼이 일단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쪽을 많이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일단 그 MSP를 좀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 이 매뉴얼이 참 어렵게 돼 있어요, 실제. 구분도 그렇고 그리고 영국 문화하고 미국 문화하고 이제 차이점이 극명하게 보이는 게 영국에서는 R&R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R&R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R&R의 비중을 이렇게 많이 두지 않는데 프린스투 같은 경우에는 R&R에 대해서 정확히 구분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프린스투를 이제 셀프 스터디를 했었는데요. 이거 할 때 이제 그 R&R 그 R&R에 한 명씩 뭐 스폰서 뭐 SRO다 그러면 그 한 명을 가지고 한번 라이프 사이클을 타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변화 그 비즈니스 케이스부터 해가지고 컴플레이션 할 때까지 이게 이 사람이 어떻게 그 롤을 하고 있는. 롤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한 명만 이렇게 쫓아가면 아 이렇게 흐름이 되는구나라고 일단 프린스2를 쉽게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세스 모델이라는 거 777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눈에 처음에는 안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혹시 그거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프린스투 공부하면서 매뉴얼을 이제 PM복은 뭐 거의 100번 넘게 강의하니까 봐서 뭐 달달 외우다시피 했는데 프린스2는 이제 처음 이제 보는데 해석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펼쳐 놓으면 그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나 단어가 또 틀리죠. 예, 트렌치라는 모델. 예, 뭐 이상한 단어를 써요. 근데 찾아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영어권에서 편히 쓰는 단어를 안 쓰고 맞습니다. 일부러 이상한 어려운 단어를 골라서 넣거나 문장 구조도 좀 특이해요. 막 저는 전치사가 막 3번 나오고 프린스2 하면서 트렌치란 김 박사님 외우시는. 그러니까 트렌치란 단어를 구덩이 뭐 정도로만 이제 네.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트렌치라는 용어를 엄청 많이 쓰는 거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정의 내리기가 좀 아 똑같이 느끼셨고 트렌치가 뭡니까 근데?
뭐예요? 말씀을 주시면. 모르시나 보다. 누가 아니, 다. 나 트리치랑 같이 많이 못 봤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어쨌든 뭐 이렇게 합격은 용어가 좀 했어요. 많이 네. 틀린 분이. 전 반대였어요. 영국식 영어가 영어가 더 편해요? 더 편했어요. 오, 왜냐하면은 희한하네. 주어 동사가 바로 딱 오니까 앞에서 또, 예. 딱 바로 오잖아요. 야. 영국에서 공부했어요. 아 저는 외국에서 공부 안 했습니다. 막 관계사 앞에 전치사가 있고 막 되게 헷갈리잖아요. 그냥 저는 PM 보기 워낙 익숙해져서 그런지 그래서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아마 저는 아마 그런가? 제로섬에서 두 개를 봤기 아.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읽는데 어려웠어요, 원서를. 그래서 일단 이런 흐름 이게 뭐 네 단계로 스테이지가 매일 이제 스테이지 네 개가 있고, 프로젝트 기본. 프리 프로젝트부터 크로즈까지 이런 흐름대로 좀 저는 그냥 아레나를 하나 찍어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이제 변화가 되고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책임이 있고 어떤 뭐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을 이제 스폰서를 한번 해보니까 PM이 어떤 역할을 하겠구나 그리고 프로젝트 팀들이 어떻게 움직이겠구나가 일단 좀 눈에 좀 선하게 들어왔고요. 프린스2는 좀 문화 차이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일단은 좀 MOP를 제가 한번 읽어봤었는데 좀 똑같은 느낌이 오더라고요. 일단 구성이 거의 유사하니까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꽤 그림이 실무 프로젝트하고 이게 그림이 착 매칭이 되는 것 같으네요. 보니까. 그래서 프린스2 네. 공부하신 분들은 실무에서 적용하기가 쉽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PMP를 공부하신 분들은 뭔가 생각을 해야 이제 되고 이론적인 거를 내가 해본 사람이 적용하기가 쉽더라고. 해본 경험이 있는 상태에선 PMP가 편하고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에서는 이제 프로세스를 보니까 이제 이게 더 편하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저기 오 박사님들 말씀인 게 프로세스로 베이스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일단은 직관적으로 좀 바로바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두 개가 잘 조합이 일단 뭐 단계 돼야 자체도 되는 우리 거지. 실제로 쓰는 네. 실무하고 그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사실 핀복에 나오는 거를 보면 저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펜복은 뭐 5개 그룹이 있죠. 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구성 자체가 이거 그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 처음 프리 프로젝트부터 클로즈까지 일관되게 쫙 풀기가 좀 그 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프린스2가 좀 스터디만 하면 이게 좋은 방법론으로 일단 방법론이라고 일단 나오니까요. 좋은 그 방법론이 되지 않을까 좀 하고. 자격증 많으시니까 모든 걸 싹 조합해서 책을 한 권 내시는 것도 나쁘지 저는 않으실 것 그냥 같은데. 한 대표님이 계속 그 뭐 강의하시니까 저는 ECO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어떻게 좀그 접근 방식을 그런 식으로 하면 왜냐면 외국에서 지금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ECO를 어차피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ECO를 그냥 ECO 태스크를 이렇게 나레이션하면서 그 키포인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뭐 나와 있더라고요. PM 보고 그러니까 나오고. 러닝 방식을 그렇게 예, 한다는 그런 얘기죠. 식으로 접근해가지고 하고 일단 제가 아는 이제 다른 외국분 이제 강의하시는 분을 보니까 그분은 교재를 이렇게 오픈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그 외국 출장 나갔을 때 봤는데 그분이 ECO를 해가지고 자기가 거기서 ECO를 나레이션을 다 달아가지고 거기서 해설을 하고 그 한 10명 클래스 소수로 해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말레이시아 쪽에서. 그런 거 보면 ECO라는 게 중요한 어떤 키 아이템들이 되지 않을까. 그게 프린스2에도 보면 이제 그 세븐 심 할 때 그 심의 첫 번째 이렇게 보면 퍼포즈가 예, 나오잖아요. 있습니다. 그게 이야기하는 지금 거. 얘기한 거랑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컨텐츠 아웃라인이 퍼포즈가 되고, 그러니까 뭐 이니시에이팅에서 차터를 개발해야 되면 거기에 대한 부수 설명 뭐 빛이 쭉 나오잖아요. 그게 약간 프린스2가 미리 앞서간 그 교재 구성은 조금 더 앞서간 게 아닌가. 아마 그게 영국 문화의 네. 그 제도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교재가 나오죠. 예. 그것도 아마 나중에 수험서가 지금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 것도 아마 조합을 좀 해서 하면 충분히 좋은 교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프린스2의 뭐 다시다의 스트럭처하고 예. 뭐 일단 프린스2에서는 일단 오른쪽처럼 다루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너무 디테일한 테크닉이라든가 리더십 부분은 좀 부족하고요. 예. 아주 그냥 제너럴하게는 좀 뻔히 있고요. 마지막으로 일단 인게이지먼트 했는데 일단 나는 PM이다 넣으려고 그랬는데 일단 시간이 없어서 못 넣고 일단 이제 어떤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많은데 이렇게 뭐 학회도 있고 협회도 있고 그 PMI 챕터. 국제 컨퍼런스도 있고 네. 그 프린스2 이제 컨퍼런스도 있고 이 IPM에는 이제 지난주에 이제 뭐 와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런 거 저는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SPM이라고 이제 일본 건데 예. 일본 자격증도 제가 한번 다 봤는데 일본 자격증도 이제 그 이제 약간 일본 틀립니다. 자격증까지 보시려고. 그 궁금해서 이게 미국 네. 받고 영국 받고 이제 일본 건 한번 봤는데 일본에 한번 컨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그 국내하고 이제 유사하게 협회에서 일단 자격증을 하는데 활성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쪽도 똑같이 뭐 A, B, C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상위 레벨을 하고 싶다.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그 질의를 하니까 상위는 아직 그 개발이 안 돼 있다. 아. 카테고리는 만들어놨는데 밑에 거 그 엔트리 레벨은 일단은 하고 있는데 아직 개발이 안 돼 있고 지금 그런 면에서 보면 협회도 지금 경영 지도사라고 일단 전에 지난주에 일단 인증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민간 자격증일 때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프로젝트 관리 경영사인가 아마 이름을 네, 그런 그렇게 식으로 지었을 거예요. 바꿨더라고요.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 민간 수요가 건설적으로 해서 수요가 있는 건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지금 민간 자격증이라는 게그 IT 쪽에 뭐 PMP라고 하나 IT 있고 PMP. 예. 그다음에 이번에 근데 그 학교에서 국가로 나왔는데 인증됐어요. IT PMP는. 근데 국가에서 인정하는 민간 자격증은 그러니까 알고 민간을 2년인가 하다가 심사를 거치면 음, 국가 공인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건 국가 공인까지 올라갔어요. 그렇게 좀 어떻게 제도화해 해가지고 이런 국가에서 그러니까 발급하는 자격증이라든가 국가에서 인정하는 민간 자격증이 활성화되려면 그 제도 안에 들어와야 된다. 왜냐하면 PMI나 프린스투나 다 외국에서 일단 예. 좋은 사례를 갖고 와서 했는데 이게 국산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화되지 않으면 다 어려운 부분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2015년도 NCIS 해가지고 일단 사업 관리 쪽에 이제 프로젝트 관리 밑에 공적 자원 개발, 프로젝트 관리, 산학 협력 관리 이렇게 세 파트로 해가지고 네. 일단 2015년도에 지금 개발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때문에 요즘 문제 말이 되게 많더라고요. 요즘 그 뭐 교수님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PM들이 이제 이거 이제 일부러 넣는 게 저는 학회 협회 그리고 이제 그 PMI. PM의 챕터. 근데 보면은 네. 인원들이 다 부족하다는 말씀하세요. PM 근데- 전문가들이 많지 예. 않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 보면 PM을 전문가적으로 하시는 분들 많은데 많죠. 일단 인게이지먼트를 안 하시는 거죠. 네. 그런 어디 부분에 있는지도 좀 대해서는- 이렇게 오픈 정보가 없고 그런 오픈된 정보가 부분에 없고. 대해서는 이런 좀 네. 그 아이템들을 그러니까 많이 저걸 좀 아예 참여하는 그 분들이 맞지 각각에서 갖고 있는 그 DB 그러니까 membership DB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이렇게 쫙 뿌려서 모집을 한다든지 이러면 되는데 제가 보기엔 아직 그렇게는 안 한 것 같아요. 그냥 아는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네, 맞습니다. 하지 않았는가.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나PM이나 아까 그 네. 네이버 하시는 그 회원 수가 훨씬 더 그 인력 풀로는 한 좀 1,500명 네, 가까이 되니까. 많지 않을까 예.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들은 뭐 자격증 좀 관심 많은 분들 위주고 물론 그- 이제 그 체계적인 중에- 분석은 못 해봤지만 그 중에 이제 몇 프로만 그쵸. 인게이지만 해도 10%만 해도 140명인데. 큰 효과가 날 텐데 예. 여기까지 일단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뭐 1시간이 다 돼버렸는데 아유 저희가 질문할 게 되게 많은데 이걸 언제 다 하지? 일단 뭐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자기가 한두 개씩만 하면 돼요. 예 제일 중요한 질문씩 하나씩 하도록 하죠. 백강구 이사님부터. 저는 뭐 다른 거는 지금 일부 또 말씀하시면서 답이 된 것도 좀 있고 해서 이제 시간 관리 좀 이거 뭐 실제로 회사 경영진이면서 예. 이렇게 많은 자격증 가지고 있으면서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하시는데 원래 C 레벨에서는 이렇게 자격증을 막 도전하거나 이러지 않지 예, 않나요? C 레벨에서는 좀 딴 게 몇 개 없고요. 이제 밑에서 이제 그 부장급 이렇게 있을 아 때 이게 다 그럼 예. 예전에 계속 이제 좀 싸워. 아 저는 시간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좀 시간 관리는 요 자격증을 저는 이제 그 몇 개 자격증들은 그 한양대 다니면서 석사과정 석사과정 하면서 하면서. 몇 개를 이제 취득했는데 그게 이제 좋은 매치가 되더라고요. 뭐 일정 관리 배우면 일정 관리 관련된 자격을 딴다. SP를 따고 아 위험 관리를 하면 RMP가 되고 아. 뭐 이런 식으로 좀 매치를 시켜서 좀 와. 했습니다. 그냥 학업하고 자격증하고 이제 병행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많이 했고요. 일단 시간 관리는 다독이 이제 문제인데 일단 그 한 챕터를 뭐 하루 일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마치면 그게 좀 익숙하면 한 30분만 할애하면 충분히 읽을 만한 그 분량이 되고. 저같이 술 좋아하는 사람은 힘들겠네요. 근데 저도 술을 많이 마시는데 근데 아침에는 핑계. 아침에는 일단 한 30분 정도만 할애해가지고 읽으면 시간 없다는 건 다 충분히. 핑계예요. 핑계 좀 대면 안 될까요? 핑계만 대면 뭐라 그래? 네. 그러면 뭐 요약을 하자면 어떻게든 하루에 정해진 시간을 낸다. 그러니까 가장 저희가 이제 힘든 게 네. 그 신문 같은 거 이제 정기 구독해서 읽는 거 그리고 영어가 제일 문제예요. 지금 왜냐면 프린스투나 PMI나 부사님처럼 그렇게 영어 이렇게 영어 많이 쓰시는 문제입니다. 분이 영어가 어렵다 근데 그러면 왜냐면 어떡하십니까? 저 같은 사람은 아까 그- 헌어 이랬 네? 그게 이제 그 익숙하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밑에 직원들이나 이제 다른 친구분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냥 타임즈 저희가 대학교 때 엄청나게 예. 읽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타임즈 대신 아까 얘기하는 PM 월드라든가 이런 거를 하루에 한 섹션만 봐도, 그러니까 영어 신문을 하나 봐도 그 에디토리얼 그거만 하루에 하나만 봐도요. 그게 좀 습관이 되거든요. 근데 습관을 못 하니까 저희가 가장 못하는 책을 한 권 못 띄는 거. 네. 한 권만 띄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충분히 읽을 수가 있는데 첫 장에서 이제 요 챕터 몇 개 넘기다 끝나면은 안 되죠.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한 세 달, 한 세 달이면은 습관이 바뀐다고 하거든요. 예, 예. 그러면 그 정도를 좀 투자하시면은 충분히 자격증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충분히 그 목표하는 데 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매일 하나를 꾸준히 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네, 일인데 그게 가장 큰 일이죠. 일주일에 뭐 하나 꾸준히 하는 것도 쉽지 않고 한 달에 한 개 꾸준히 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죠? 네. 저희 나PM을 한 달에 한 번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너무 빨리 돌아와요 한 달에. 그렇죠. 오민정 씨는 질문 비슷한 대답은 많이 해주신 것 같고 궁금한 게 없다. 아니요 궁금한 건 많지만 그러니까 저기 질문을 사전에 받았는데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뭐 자기 개발 이렇게 네 거기서는 저는 자기 개발은 자기 역량하고 이제 그 직결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자기 역량을 개발한다는 거는 심리적인 안정감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질문을 드린 이유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회사에 들어가서 한 2, 3년 차가 되면 대학원을 가야 되느냐 그래야만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자기 개발에 대한 시간에 대한 개념이 꼭 뭔가 학위를 취득해야 되냐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받아서 이제 자격증을 따고 이런 것들이 이제 회사원들한테 어떻게 좋게 이점이 있는지 자격증을 따서 현업에 적용만 시킬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이제 PMI 그 웨비나에 올린 것도 주위에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잘하는 사람들이 왜 잘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옆에 살펴보면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오기 전에 그 네이버에 뭐 하나 올리신 거 있더라고요. 그 공신닷컴에 공부를 그러니까 못하는 그분이 이유 그 그냥 얘기하는 게 공부를 안 해서 공부하는 못하는 방식을 다 알려줬는데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일을 잘하시는 분을 보면 그분들이 뭐를 하는지를 보시면 아마 충분히 자기 개발에는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일종의 하나 멘토를 한 명 잡으라 이런 건가요? 멘토를 모델? 잡는 모델? 게 롤 모델도 네. 좋고 네. 아니면은 실제 아니면은 이런 분도 괜찮아요. 만약 진급을 잘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의 커리어를 뒤에서 이렇게 보면 이분들이 어떻게 저기까지 올라갔구나 하는 걸 살펴보면 주위 사람 뭐 이렇게 그냥 귀동냥으로 저분들이 뭐 주니어 때는 어떻게 했더라 이런 것만 들어도 그거를 자기가 얼마나 실천할 수 있느냐 그렇죠. 그리고 내재화 시켜야죠. 일단 마음속에 갖고 있으면 이게 목표 의식이 생기거든요. 네. 그런 걸 옆에서 많이 부추겨 주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의 롤 모델은 백부 사장님이 됐습니다. 15개 취득해가지고 이제 앞서는 거의 뭐 불가능의 도전이라고 생각하지만 언젠가는 근데 또 준비하신다고 지금 들었는데 아까 이제 C 레벨에서는 안 한다고 하셨다가 아까 방금 전에 아까 근데 여기 그러니까 네. 백광국 이사님 이제 질문하신 것 중에 이제 제가 이제 PMI 쪽을 이제 이렇게 취득하려고 했던 게 외국에 이제 많이 다니다 보니까 PM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때 이제 석사 과정을 많이 했었는데 하다 보면 PM 얘기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공부하는데 이제 영국 가서도 야 이런 나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뭐 그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얘들은 그냥 문화에 배 있어요. PM이라는 게. 그리고 뭐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PM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한 분이 자기네 자격증이 이렇게 많다라고 이제 저희한테 동기부여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 중에 한 명만 나와라.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 PM 자격증에 대해서 일단은 욕심을 가져가지고 지금까지 왔고. 근데 한 명 욕심 안 가셔도 되는데 한 명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욕심을 좀 더 가지면은 네. 이게 영어권에서는 많이 이제 얘기가 되는데 PM 뭐 전원이라든가 뭐 IJ PM이라든가 네. 영어기 때문에 저희가 못 쓰는 게 많거든요. 논문을 내든가 네. 아티클을 내든지 뭐 이런 거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제한적이니까 저도 이제 계속 영어 공부를 하라고 하는 얘기가 저희가 뛰어난 민족은 맞는데 이 영어 때문에 걸림돌이 되는 게 많으니까 네, 맞아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어가 받쳐줘야죠.
많이 그러니까 안 돼도 되는데 시도는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저 예전에 방송에 출연할 때 이제 그 김기평 박사님이 그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예. 저도 이제 잘 지도를 받았는데 예. 앞으로 훌륭하게 되실 분 중에 하나죠. 저도 뭐 아까 했던 내용들하고 많이 이제 겹치는데요. 그 지금 PMI PBA를 준비하신다 그랬잖아요. PBN 따셨다고 따셨어요. 했죠. 아, 땄다고. 그 지금 PFMP. PFMP 준비하시죠. PFMP. 아까 이제 C레벨에서는 더 이상 안 한다 그랬는데 C레벨이면서도 계속 자격을 도전한 이유가 아 근데 사실 PFMP는 경영진한테 딱 그렇죠. 맞는 자격증이에요. 포트폴리오니까 예. 또 그거는 제가 봐서는 뭐 맞는 이미 것 같습니다. 국내 1호가 이제 나오시긴 했지만 제가 봐서는 오히려 부사장님 같이 경영진이 그 취득할 만한 자격증이 그게 아닌가 싶어요. PFMP는 저도 이제 스타들 좀 읽어봤고 ACO를 좀 읽어봤는데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PMP 자격 공부하시는 분들도 PFMP의 뒤쪽에 부록에 가면 프레임워크를 잘 짜놨습니다. 예, 그렇죠. 그걸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PMP는 제가 오래전에 이제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인풋, 아웃풋, 툴 앤 테크닉을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구분해놨습니다. PFMP 스탠다드를 보면. 그럼 그런 식으로 이거 툴이 뭐 가이딩이냐 서포팅이냐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해놨는데 그걸 읽어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굳이 뭐 PMP를 안 따더라도 좀 이렇게 PMP 공부하실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목표 날짜는 정해 놓으신 건가요? 아니면은 자격증이라는 거 제가 이제 사견으로 보면 6개월 안에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6개월 이상 되면 바빠지고요. 그 동기부여가 사라지기 때문에 일단 자격증은 6개월 안에 끝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뭐 몇 달 이내에 또 PFMP 취득하셨다는 소식 들을 수 있겠네요. 일단은 그 애플리케이션 문제 준비를 그게 좀 일단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게 자격 유지하는 것도 이제 13개면 제가 볼 때 제가 그거 돈이랑 뭐 프린스트 같은 게 재시험이잖아요, 또 그죠? 이 장난이 아닐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관리하세요? 다 따고 좀 PDU도 막 다 PDU는 중복, 의외로 그 중복이 되죠. 중복됩니다. 예. 중복도 되고 네. 자기 현업에서 또 이렇게 메이크업 할수 그렇죠. 있는 그것도 부분이 할 수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주기 오는 거에 대한 주기 오는 돈이라든지 거에 대한 뭐 갱신 이번에 비용을 들어야죠. 술 담배를 좀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코스트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아휴, 돈이 어마어마할 텐데 이게. 그 PGMP를 언제 취득하셨나요? 몇 달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저희가 올해 취득하신 거예요? 예. 아 그럼 3호시네. 그렇죠. 왜냐면 저희 방송에 그 2호 그때. 예, 1월 22일에 국내 2호 PGMP 출연하셔서 어떻게 취득했는지 얘기를 했거든요. 혹시 순서가 바뀌었나 아, 걱정이 돼가지고. 그럼 3호, 1호. 와, 저도 1호. RMP. 제 9월달 게스트로 제가 초빙해 놓은 분이 그 RMP예요? RMP 3호, 국내 3호. 드디어. 예. 시간이 다 됐는데 저희가 근데 이거 다 하려 그러면 안 돼요. 예, 2시간에 해야겠는데요. 저희가 이제 방송해야 될 것 같아요. 시스템이 바뀌어가지고 사전에 그 저희 방송 신청하신 분들한테 사전 질문을 받았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 아까 쭉 읽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법륜 스님 아세요? 네. 그 스님한테 다양한 질문들이 오잖아요. 그럼 그 스님은 거기에 답을 다 해주시잖아요, 그죠? 뭐 연애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부모님 막 하는데 여기에도 그럼 뭐 약간 대부분 다 답은 할 수 있겠던데요. 난해한 질문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답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고객에게도 100점 회사에서도 100점인 PM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여기에 이제 그런 질문들이 좀 많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걸 다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한 두 개 정도만 해볼까요? 시간 한 3-4분만 들여서 일단 그 저한테 질문한 예, 거요. 콕 집어서 그 백이사님한테 질문한 거예요. 삼성전자에 근무 중인데 근무하셨던 백광구 선생에게 전자내에서 적용하셨던 PM 관련 유용한 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지금 로그인 되셨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지금 저기 전자내에서 적용했던 PM 관련 유용한 정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말이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예. 물론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 그 조직의 그 방법론에 사실 프로세스를 제가 많이 만들다가 나왔는데 네. 그 프로세스를 핀복에 기초해서 만들려고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핀복이 그 프로그램 라이프 사이클을 전체를 프로젝트 라이프 사이클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쫙 풀어놓는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중간에 이제 그 이터레이션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착수 전 단계에 대해서는 약간 좀 그 미비한 것도 있고 예. 그래서
그걸 이제 그런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핀복을 기준으로 적용하되 제가 삼성전자에 입사하기 전에 가졌던 그 지식 가지고 그걸 이제 좀 녹여내려고 좀 애를 많이 썼었죠. 예. 네, 어떤 거 할까요? 아니 아까 말씀하셨던 거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객에게도 100점, 회사에게도 100점 PM 그 될 수 있까요? 이사님이 답을 하시겠다는 얘기가? 예, 예. 뭐 아니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사실 부사님이 더 잘하실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긴 해요. 그 고객에게도 100점이면서 회사에서도 100점이 되려 그러면 결국은 그 잔재주를 안 부려야 된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사실은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그 이제 실수라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객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고객 앞에서 당장에 이제 싫은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안 되는 건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고 돌아와가지고 회사에 와서는 딱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지 안 되는 거지 돌아가가지고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빙 둘러가지고 하려는 것보다 차라리 그럴 때는 정확하게 이거는 우리가 지금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거 외에 다른 것들이 요걸 대안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은 요런 여지들은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잔재주 안 부리면서 솔직하게 하면 고객에게도 100점이고 조직에도 100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굉장히 어렵긴 하죠. 제 사견으로는 이제 저희는 서브 코니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소탐 대실. 왜냐면 고객한테도 실이 안 돼야 되고 내부의 팀원들한테도 네. 실이 안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내려놓을 수 있는 좀 자세가 필요한데 쉽진 않거든요. 그러면 어떤 이해 관계자한테는 뭐 욕심을 부려도 되고 어떤 이해 관계자한테는 욕심을 부리면 안 되고 맞아요. 이런 밸런스를 맞추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렵잖아요, 근데. 어려운데 그게 조금만 내려놓으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욕심을? 저희는 이제 생존을 해야 되니까 네. 기업체가 이제 작다 보니까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는 욕심을 많이 내야지 그 프라핏을 가지고 그나마 이제 굴러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 고객이 잃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고객을 먼저 생각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일단 맞춰주는 게 그게 아마 소탐대실. 왜냐면 소탐대실이 왜냐면 여러 외국 업체하고 일하다 보니까 외국 업체들도 소탐대실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욕심을 많이 내세워가지고. 근데 지금까지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친구들의 업체들을 보면 그런 부분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사람이 어떻게 접근을 해서 그 사람의 그 진심을 알아주게 하느냐가 좀 그것도 중요한 중요한 것 예.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같습니다. 그게 여기 쓰신 그러니까 올라간 질문 자체가 PM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문을 저희가 올린 질문 자체가 너무 난해하네요, 이게. 근데 이게 범위가 너무 정말로 넓어요. 사실 여기 질문하신 것들 중에 굉장히 네. 좀 의미 있는 질문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특집 방송을 한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 게스트 섭외가 굉장히 어려울 때 네. 차라리 저희끼리 모여서 이거 그동안 답변 못한 거 누적해가지고 만상통합문에 뭐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막 같이 한번 얘기하면 좋겠어요. 하나 바로 답하시는 거 있어요. 이 기발한 아이디어의 최초 제공자는 접니다. 한동환 씨입니다. 예. 질문자가 한동환 씨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아니요, 여기 가명 썼어, 저기 가명. 이명석 씨라고. 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이 6분 정도 지연이 됐는데 오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두 분도 바쁜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예, 저도, 감사합니다. 바쁜 시간 나왔고 네, 이상 저희 나피엠 17회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